35년 결혼 생활, 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끝난 65세 박은희. 재산을 빼앗긴 채 강릉으로 도망쳤다가 한옥 담장을 부수는 사고를 낸다. 70대 한옥 복원가 한석주와 그의 누나 명자의 도움으로 인생 역전 복수극을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35년. 그 세월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박은희 65세는 지금 이 순간만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한옥, 가을 햇살이 마루에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은희는 남편 최진우 68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한 남편을 위해 책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양장본 사이에서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이 그녀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여성 한복 450만 원? 구매 날짜는 은희의 환갑날이었습니다. 정작 은희가 그날 받은 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급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낯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은희의 절친한 친구 이정숙 62세과 함께 찍은 유럽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은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고등학교 때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바빠 여행을 못 간다고 할 때마다 언니, 나라도 언니 곁에 있어 줄게라며 위로해주던 그 친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비밀번호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은희의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닌 정숙의 생일 숫자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암호 같은 글씨들. 제이와 인사동 만남, 제이 생신 선물, 제이와 속초 여행. 제이는 정숙 6-SOK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은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세 자녀를 키우며 시부모 봉양하고 큐레이터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뒷바라지만 했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남편과 평생 자신의 비밀을 공유했던 친구. 두 사람이 은희의 등 뒤에서 낄낄거리며 그녀의 인생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희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그들이 자주 간다는 인사동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그 찻집 2층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선물한 목걸이를 정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휘청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들 둘이. 정숙, 당신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서며 은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하지만 어쩌겠어. 진우 오빠는 원래 날 좋아했었어. 내가 가로챈 거잖아. 40년 만에 되찾은 거야. 정숙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은희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남편 진우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은희 가방에서 인감도장과 통장을 챙겨 들었습니다. 은희, 우리 이미 끝난 거야. 나 정숙이랑 강릉에 집 얻어서 새로 시작할 거니까. 35년이면 충분했잖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두 사람은 은희를 밀치고 찻집을 나갔습니다. 은희가 사준 차의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 은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의 눈에 서재 한 구석에 놓인 골동품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고가의 백자 항아리와 옛 그림들이 들어있던 상자.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만 행복할 줄 알았니? 박은희 인생 여기서 안 끝나. 죽어도 너희들 망하는 건 보고 죽을 거야. 은희는 귀중품과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북촌 한옥명의 서류를 챙겨 강릉행 KTX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은희는 검게 펼쳐진 동해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지옥이든 천국이든 일단 밟고 보는 겁니다. 은희의 가슴 속에는 이제 사랑 대신 서슬퍼런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릉역에 내린 은희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경포 호수를 따라 차를 몰다가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며칠간 잠안 숨도 자지 못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왔고 당황한 은희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쾅! 타이어 마찰음이 고요한 강릉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차는 도로 옆 작은 한옥 카페의 담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은희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운명이 강릉까지 따라온 건가? 은희는 간신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무릎은 까지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눈앞의 광경은 더 처참했습니다. 한옥 카페의 전통 담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작업복 차림의 70대 남자가 부서진 기와 조각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내 한옥 담장이. 덥수룩한 백발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 한석주 72세였습니다. 석주는 은희를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지매, 이게 문화재급 담장인데. 보험은 들었소? 석주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닌 변상이었습니다. 은희는 기가 막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기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닙니까? 당신 눈에는 이 담장만 보여요? 석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허허 웃으며 무너진 담장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예의 아저씨 1년 공들인 복원 작업이 저 쇠덩어리 밑에 깔렸는데 지금 얘 따지게 생겼소? 이거 문화재청에 신고 들어가면 큰일인데. 은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할아버지한테 수모를 당해야 하다니. 변상한다고 했잖아요. 보험 처리해 줄 테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석주는 은희의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차 번호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서울 번호판에 비싼 외제차라. 돈은 좀 있는 모양인데 우리 한옥은 보험으로 안 돼요. 전통 방식으로 복원해야 하는데 장인 섭외하고 재료 구하면
아지매가 다 망쳐놨잖아. 석주는 성큼 다가와 은희의 발 앞에 낡은 작업화 한 켤레를 툭 던졌습니다. 담장감 몸으로 때우시오. 오늘부터 저 기와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도와요. 아니면 경찰 부를까? 은희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몸으로 때워? 당신 정신이 온전해요? 온전하고 말고요. 나 일손 부족해서 눈이 뒤집힌 사람이요. 아지매, 오늘부터 내 카페 일꾼 확정이에요. 자, 이름이 뭐요? 박은희예요. 왜요? 석주는 귀를 후비적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은희. 이름은 점잖은데 운전 실력은 경포 해풍보다 더 거칠구만. 자, 은희 씨, 신발부터 갈아 신으시오. 우리 담장 박살낸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테니까. 은희는 작업화를 신으려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달래주기는커녕 은희의 앞에 찻잔 하나를 툭 놓았습니다. 울 기운 있으면 차나 한 잔 드시오. 강릉 땅이 눈물 흘린다고 봐주는 줄 아시오? 은희는 울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친구 정숙이 강릉 어디선가 호의호식하고 있을 이 시간, 은희는 이름도 모르는 한옥 카페 주인과 노동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석주의 뻔뻔한 농담이 은희의 가슴속 도끼를 조금씩 중화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박은희의 강릉 인생 2라운드는 그렇게 기와장 냄새 진동하는 사고 현장에서 강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작업화를 싣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해보자고. 내가 이 카페에서 살아남아서 그 나쁜 놈들 목덜미를 반드시 잡고 말 테니까. 석주는 멀어지는 은희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뒤로 숨겨진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릉 경포대의 석양이 한옥 카페를 붉게 물들이고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그렇게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매, 지금 기와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와랑 명상하는 겁니까? 석주의 까칠한 목소리가 평화로운 한옥 마당의 정적을 사정없이 깨뜨렸습니다. 은희는 땀으로 흥건해진 이마를 팔뚝으로 훔치며 헉헉거렸습니다. 손에 든 빗자루는 이미 천근만근이었고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쓸린다고요. 그리고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아직 65이에요. 은희는 오기가 생겨 빗자루를 바닥에 툭 던지고는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햇볕은 머리 위에서 자비 없이 내리쪼았고 부서진 기와 조각들은 마치 은희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당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석주는 평상에 비스듬히 앉아 전통차를 홀짝이며 은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65? 아이고, 우리 한옥 나이보다도 젊네요. 막내구만 막내. 그 비싼 외제차 굴릴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공주님만 하고 살았나? 뭐지? 석주의 비아냥에 은희는 울컥 서러움이 치밀었습니다. 35년간 시댁 제사며 남편 뒷바라지며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살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귀한 몸이었어요. 근데 그 귀한 몸이 지금 한옥 담장 부수고 여기 앉아 있네요. 만족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게 이런 비참한 꼴 구경하는 거였냐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석주는 짐짓 당황한 듯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쓱 일어나 은희에게 다가오더니 손수 만든 전통 다식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 이거 드시고 기운 차려요. 여기 강릉 다식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은희는 석주가 건넨 다식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은은한 꿀맛과 곡물의 고소함이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자 신기하게도 복받치던 감정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석주는 은희의 곁에 털썩 주저앉아 무심한 듯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근데 은희 씨, 그 비싼 차 끌고 강릉까지 왜 온 거요? 관광객 치고는 눈빛에 살기가 대관령 바람만큼이나 거센데 바다 보러 온 게 아니라 사람 잡으러 온 눈이야. 은희는 손에 쥔 다식 부스러기를 꽉 쥐며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러 왔어요. 인간 쓰레기들이 강릉까지 내려와서 공기를 더럽히고 있다고 해서 내 손으로 직접 치우러 왔어요. 석주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레기 수거? 야, 이거 표현 끝내주네. 혹시 그 쓰레기들이 어제 밤새 정수가 진우야 부르짖던 그 남편이랑 친구요? 은희가 놀란 눈으로 석주를 돌아보자 석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제 술 취해서 뻗었을 때 다 불렀던데 뭐. 정숙이 나쁜 년 내 골동품 내놔라. 아주 경포대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더만. 덕분에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소. 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쪽팔림이 해일처럼 밀려왔지만 석주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입은 무거우니까. 근데 복수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법이요. 지금 그 가느다란 몸으로 누굴 잡겠다고 그래. 걔들 만나기도 전에 기와 정리하다 쓰러지겠구먼. 석주는 은희의 가느다란 팔뚝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은희는 오기가 생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느다란 몸이래요? 나 이렇게 봬도 예전엔 유명한 큐레이터였어요. 말 한마디로 전시회 성공시키고 작가 살렸다 죽였다 하던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큐레이터님, 그럼 그 화려한 말발로 우리 부서진 담장한테 사과나 좀 하시지? 은희 씨가 하도 째려봐서 담장이 트라우마 생겼다니까. 석주의 능청스러운 대구에 은희는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정말 입만 열면 유머가 터지는데 그게 묘하게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석주 씨는 왜 여기서 이러고 사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평범한 카페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사고치고 숨어 사는 거 아니에요? 은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석주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특유의 뺀질거리는 표정으로 돌아와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나야 뭐 한옥이 좋아서 한옥이랑 결혼한 남자지. 이렇게 봬도 강릉 한옥들이 나 없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 내가 한옥들의 주치의야. 거짓말 마세요. 당신 손등에 흉터며 가끔 튀어나오는 말씨 보면 서울에서 꽤나 공부한 사람 같거든요.
은희의 지적에 석주는 흠칫 놀라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허, 은희 씨. 일꾼이 주인 뒷조사하면 못 써요. 자, 잡담은 그만. 강릉 중앙시장에 장 보러 갈 시간이니까 빨리 트럭에 올라타요. 오늘 늦으면 할머니들한테 눈총 받아. 은희는 투덜거리며 석주를 따라 덜컥거리는 낡은 봉고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한옥 골목길을 달릴 때마다 먼지가 폴폴 날렸지만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강릉의 햇살과 바다 내음은 잔인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중앙시장에 도착하자 석주는 익숙한 솜씨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도 돕겠다며 봉지를 들었지만 석주는 은희를 쓱 밀어냈습니다. 은희 씨는 저기 가서 순대국이나 좀 사드시오. 괜히 봉지 떨어뜨려서 내 귀한 두부 망가뜨리지 말고. 내 마음도 상하니까. 은희는 혀를 끌끌 차며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시장통을 걷던 은희의 귀에 갑자기 얼음물처럼 차가운 이름 하나가 꽂혔습니다. 글쎄, 그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가 돈을 그렇게 쓴다며? 경포 쪽에 아주 으리으리한 한옥 펜션을 지었대. 시장 할머니 둘이 생선을 고르며 나누는 대화에 은희의 발걸음이 자석에 이끌리듯 멈췄습니다. 말도 마. 게스트하우스인가 뭔가 차려놓고는 아주 강릉 땅을 다 사들릴 기세더라고. 옆에 붙은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름이 정숙이라던가. 참 이름도 참 아이러니하지. 은희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할머니들은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눈을 가늘게 뜨고 은희를 경계하듯 훑어보았습니다. 누군데 그래? 빚받으러 온 사람인가?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렸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희의 눈에 시퍼런 도끼가 서리자 할머니들은 움찔하며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경포 쪽 언덕으로 가면 다시 봄이라는 이름의 한옥 펜션이 있어. 개업 파티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더라고. 다시 봄. 은희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친 사람처럼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도 모르고 감히 다시 봄이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은희는 시장 골목을 질주하듯 빠져나와 석주가 기다리는 봉고차로 달려갔습니다. 석주는 장을 마치고 담배를 물려다 달려오는 은희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왜 이래? 얼굴이 아주 사색이 됐네. 순대국 먹다가 체했소? 은희는 석주의 작업복 소매를 꽉 잡으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석주 씨, 나 좀 도와주세요. 찾았어요. 그 나쁜 놈들 어디 있는지. 드디어 찾았다고요. 석주는 은희의 절박하다 못해 처절한 눈빛을 보며 천천히 담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뺀질거리는 표정을 지우고 꽤 진지한 얼굴로 은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은희 씨, 복수는 급하게 하면 체하는 법이요. 지금 그 먼지투성이 작업복 입고 가서 누굴 잡겠다는 거야? 걔들이 비웃기나 하지. 그럼 어떡해요? 내 골동품 훔쳐다가 강릉에 다시
봄인지 뭔지 낙원을 차려놨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은희의 외침에 시장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자 석주는 은희를 봉고차 안으로 번쩍 들어올리듯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낯찍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희 씨, 내 담장 들이받을 때 극강은 어디 갔어?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지. 맨몸으로 가면 개죽음이야. 석주는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은희에게 힐끔 눈길을 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했지? 그 약속 지킬게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가서 제대로 된 전략 좀 짜보자고. 그 다시 봄인가 뭔가 하는 낙원, 내가 한겨울로 만들어줄 테니까. 은희는 석주의 말에 조금씩 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꽤 거칠어 보이는 한옥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운전대를 잡고 앞을 응시하는 석주의 옆모습은 의외로 차갑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봉고차는 강릉의 붉은 노을을 가르며 다시 한옥 카페를 향해 달렸습니다. 본격적인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하얗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정숙에게 당했던 그 치욕적인 모욕, 남편의 그 비겁한 뒷모습, 그 모든 것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줄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옆자리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이 수상한 할아버지 한석주가 대체 어떤 비밀과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은희는 본능적으로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강릉의 해풍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지만 은희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수의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그날이 바로 너희들 인생의 장례식이 될 테니까. 은희의 나직한 다짐이 봉고차 엔진 소리에 묻혀 강릉의 푸른 밤바다로 흩어졌습니다. 석주는 백미러로 은희의 결연한 표정을 훔쳐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미있겠네. 박은혜 씨의 인생 역전 드라마, 내가 아주 확실하게 연출해주지. 석주의 혼잣말과 함께 강릉의 깊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묘한 장난 같습니다. 죽으러 온 강릉에서 나를 살린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시큼한 농담이었고, 다시 나를 일어서게 만든 건 잊고 싶었던 원수들의 화려한 근황이었습니다. 은희는 봉고차 조수석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끝없이 펼쳐진 경포 해변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언덕에 유난히 번쩍이는 조명 아래 세워진 고급스러운 한옥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정숙과 남편 진우가 은희의 골동품과 재산을 빼돌려 만든 그들의 낙원, 한옥 펜션 다시 봄이었습니다. 은희 씨, 입을 그렇게 꽉 다물고 있으면 턱 빠져요. 걔들 얼굴 보기도 전에 이 갈다가 이빨부터 닳겠네. 운전대를 잡은 석주가 힐끔 은희를 보며 툭 던졌습니다. 은희는 석주의 농담을 받아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심장은 마치 누군가 쥐었다 놓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석주 씨, 저기에요. 저기서 내 골동품 팔아서 산 샴페인을 마시고 내 인생을 비웃으며 잠들겠죠. 은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석주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더니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은희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자, 일단 마셔요.
따뜻한 게라도 좀 들어가야 머리가 돌아가지. 지금 은희 씨 상태는 기름 뿌려진 장작불 같아요. 그냥 가면 타 죽는 건 은희 씨 하나라고. 따뜻한 차가 입안에 퍼지자 은희는 조금씩 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주는 창밖으로 다시 봄의 전경을 훑어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호탕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저 집 보안이 꽤 삼엄해 보이네. CCTV도 촘촘하고 단순하게 쳐들어갔다간 영업 방해로 바로 경찰서 행위요. 은희는 고개를 돌려 석주를 보았습니다. 석주 씨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한옥만 복원하던 분이 맞으세요? 석주는 흠칫 놀라며 다시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내가 또 한때는 형사 드라마에 미쳤었거든. 자, 일단 후퇴합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데 걸들 파티 일정이랑 동선부터 파악해야지. 차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려 석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포대 외딴 곳에 위치한 석주의 집은 낡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은희는 압도적인 기운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평상 위에서 한복 차림의 70대 할머니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짧은 단발머리, 그리고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제압하는 카리스마. 그녀가 바로 강릉 토박이이자 석주의 누나인 한명자 75세 여사였습니다. 이놈의 자식, 장 보러 갔다더니 왜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옆에 그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는 누구고? 명자의 호령에 석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은희의 뒤로 숨는 신용을 했습니다. 누나, 나 죽을 뻔했다니까. 이 아줌마가 내 담장을 아주 박살을 냈어. 수리비 대신 일꾼으로 데려온 거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 명자는 도끼를 내려놓고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정숙에게 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어도 여기서 기가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희라고 합니다. 사고를 내서 신세를 좀 지게 됐습니다. 명자는 은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주름진 눈이 은희의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눈에 독이 한 바가지구만. 남자가 버렸냐, 아니면 돈이 도망갔냐? 은희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평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됐어. 강릉 바다가 원래 그런 눈물 먹고 사는 곳이니까. 석주야, 손님 밥부터 먹여라. 배가 불러야 복수든 뭐든 할 거 아니냐. 은희는 명자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에게 왜 왔냐고 따지기보다 밥부터 먹으라는 그 투박한 정이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석주와 은희는 마루에 앉아 명자가 차려준 오징어 순대를 마주했습니다. 짭조름하고 쫄깃한 맛이 배어있는 순대를 한 입 베어 물자 은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오징어 순대에 소금 대신 눈물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짜서 못 먹겠네. 석주가 짐짓 장난을 쳤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고 순대를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명자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다 은희를 보고는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가씨야, 울지 마라. 울어서 해결될 거면 강릉 앞바다는 벌써 눈물바다 돼서 동해까지 넘쳤을 거다. 내일 우리 아침 운동하는 데나 따라와. 경포대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세상 일 다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새벽 은희는 명자를 따라 경포대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붉은 해가 동해 위로 떠오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저 운동 싫어해요. 힘들어요. 걱정 마라.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힘들어? 너를 배신한 그 나쁜 놈들이 더 무서운 거다. 산책은 정직해. 내가 걷는 만큼만 건강을 준단다. 은희는 명자의 손에 이끌려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지만 점점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등산로를 걷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지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전망대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수가, 나쁜 놈,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둬.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는 외침 속에 은희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나갔습니다. 명자는 내려온 은희의 어깨를 투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자, 이제 정신이 좀 드냐? 복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거다. 뜨겁게 불태우되 머리는 차갑게 유지해라. 은희는 명자와 함께 강릉 토박이 할머니들을 만나며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자식을 앞세운 사연 많은 이들이었지만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웃음은 고통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방패 같았습니다. 한편 석주는 은희를 돕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경포에 새로 생긴 한옥 펜션 다시 봄 있지? 거기 개업 파티 명단 좀 알아봐줘. 그리고 그 주인이라는 사람들 뒷조사 좀 확실하게 해두고. 석주의 말투는 평소에 강릉 사투리가 섞인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서울 표준어를 구사하며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석주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한옥마당에서 다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비참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의 통증은 복수의 훈장처럼 느껴졌고 빗자루질은 원수를 쓸어버리는 연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석주가 한옥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초대장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희 씨, 이거 보세요. 다시 봄 개업 파티 초대장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전통 가면 파티 컨셉으로 진행된다더군요. 은희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가면 파티요? 그럼 얼굴을 가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걔들 코앞까지 가서 막걸리를 끼얹어줘도 누군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박은혜 씨의 복수국 1막을 시작해 볼까요? 은희는 초대장을 받아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석주 씨, 고마워요. 근데 이 초대장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거 아무나 못 구하는 거라던데. 석주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 내가 또 강릉에서 발이 좀 넓잖아요. 시장 할머니들한테 부탁 좀 했지. 자, 이제 남은 건 은희 씨의 변신이에요.
석주는 은희를 데리고 강릉 시내의 작은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명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겉은 평범해 보였지만 실력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희 씨,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은 내가 한약 크림으로 정성껏 발라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파티장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은희 씨가 될 거니까. 은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에는 다시금 큐레이터 시절의 당당함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어느새 나타나 은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가씨, 이제 좀 봐줄 만하네. 그 파티장인가 뭔가 가서 그 정숙인가 하는 여편네 얼굴에 막걸리 확 뿌려버려라. 내 낯 빌려줄까? 은희는 명자의 말에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편이 되어준 이 투박하고 따뜻한 강릉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은희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석주는 그런 은희를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박은희 씨, 당신의 복수가 끝나는 날,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웃게 될까?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석주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은희의 처절한 복수심이 뒤섞인 강릉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포대 바다의 파도 소리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전주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초대장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정숙, 그리고 진우, 너희들의 낙원에 초대해줘서 고맙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줄게. 강릉에서 터진 인생 역전. 이제 정말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희와 석주 그리고 명자까지 가세한 이 기상천외한 복수 연합군. 그들의 행보에 경포대의 달빛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릉의 밤바다는 검은 비단처럼 일렁이고 언덕에 다시 봄 조명은 마치 탐욕에 찌든 인간들의 눈빛처럼 번뜩였습니다. 은희는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차갑게 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주가 준비해준 우아한 한복 원피스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뿜는 불꽃 같았고 가슴 위에 걸린 옥 목걸이는 복수의 칼날만큼이나 단단하고 차갑게 빛났습니다. 은희 씨, 준비됐습니까? 지금 이 문을 열면 당신은 더 이상 한옥 청소하던 일꾼이 아니라 저들의 가짜 낙원을 심판할 여신입니다. 운전석에서 석주가 백미러로 은희와 눈을 맞추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장난기 대신 묵직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정교하게 세공된 나전칠기 가면을 얼굴에 썼습니다. 석주 씨, 고마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밤을 만들어줘서. 아름다운 밤이 아니라 통쾌한 밤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질 준비가 된 여왕처럼 걸으세요. 석주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자 은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파티장 입구에는 강릉의 재력가들과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교계 명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나타나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우아한 한복 원피스의 자태와 가면, 너머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아우라가 그곳의 인위적인 화려함을 단숨에 압도해버렸습니다.
파티장 안쪽 정숙과 진우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오늘 정말 여신 같아요. 강릉에 이런 고급스러운 한옥 펜션을 여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찬사에 정숙은 콧대를 높이며 진우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진우 씨가 저를 위해 이 낙원을 지어준 거니까요. 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다시 봄이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한 시작이에요. 진우 역시 거만하게 웃으며 비싼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은희의 피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경쾌한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은희는 우아하면서도 거침없는 걸음으로 정숙과 진우가 서 있는 무대 중앙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낯선 여자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움찔하며 진우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누구시죠? 초대장 명단에서 못 본 분 같은데. 오늘 우리 파티는 엄격한 멤버십으로 운영되거든요. 은희는 가면 너머로 정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은희의 눈에는 지난 35년간 쌓인 원한과 배신감이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대답 대신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다시 봄. 이름 참 거창하네요. 근데 정수가 여기가 정말 너희들의 낙원이라고 생각하니? 훔친 골동품으로 쌓아 올린 이 모래성에서 잠이 오긴 하니? 은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정숙과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설마, 박은혜? 정숙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우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파티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박은희,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당장 경비 불러. 진우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지만 은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가면을 천천히 벗어던졌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당당했습니다. 왜? 내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까봐 걱정됐니? 너희들이 훔쳐간 내 재산, 내 골동품으로 지은 이 집 구경 좀 하러 왔어. 주인 대접은 제대로 받아야지. 은희는 석주와 약속한 무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 사방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화면을 주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진우와 정숙이 인사동 찻집에서 은희의 골동품 목록을 작성하고 비자금을 빼돌리는 구체적인 대화 녹취록과 이면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석주가 확보한 다시 봄 건설 과정에서의 불법 증축 자료와 탈세 장부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세상에, 저 사장이라는 사람 횡령범이었어? 친구 재산을 빼앗아서 이 집을 지었다고? 불륜까지 저지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파티를 열다니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네. 사교계 명사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저 미친 여자가 우리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경비들 뭐해? 당장 저 여자 끌어내.
은희는 광기에 젖어 날뛰는 정숙에게 다가가 차가운 샴페인을 그녀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어버렸습니다. 정수가 이름값 제대로 하느라 고생 많았다. 근데 어쩌니 이 낙원의 주인은 오늘부터 국가가 될 것 같은데? 너희가 앉을 자리는 VIP룸이 아니라 차가운 유치장 바닥이야. 은희는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고요한 파티장의 찰진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내 35년 헌신을 쓰레기로 만든 대가야. 그리고 이건 은희는 다시 한번 반대쪽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내 자존심에 박은 못에 대한 이자다. 진우는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파티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파티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석주가 미리 손을 써둔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최진우 씨 그리고 이정숙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우자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은희의 치마 자락을 붙잡고 추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40년 친구잖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은희는 정숙의 손을 구두굽으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친구, 정숙,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너한테 나는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껍데기였을 뿐이지. 이제 내 이름처럼 배신의 대가를 치러봐. 은희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35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티장의 사람들은 이제 은희를 향해 경외심 섞인 박수를 보내거나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때 석주가 군중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은희의 떨리는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따뜻하게 걸쳐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씨. 이제 정말 이 가짜 낙원에서 나가야 할 시간은 저들이네요. 당신은 이제 진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은희는 석주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석주 씨, 나 정말 잘한 거 맞죠?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잘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강릉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극이었어요. 당신의 앞길은 이제 제가 동백꽃길로 만들어줄게요. 석주의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심 어린 위로에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장은 수사관들에 의해 정리되었고 다시 봄에 화려했던 조명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가짜 낙원의 인공적인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경포대의 맑고 푸른 달빛이 은희와 석주를 축복하듯 비추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에 걸린 옥 목걸이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보석의 인위적인 광채보다 내일 아침 떠오를 강릉의 태양이 훨씬 더 밝을 것임을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석주는 은희를 차에 태우고 다시 한옥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마당에는 명자가 밤하늘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장했다. 그 나쁜 놈들 죗값 치르러 가는 꼴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오늘 밤은 모든 근심 잊고
푹 자거라. 내일부턴 내 세상이다. 명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은희는 한옥마루에 걸터 앉아 강릉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봄은 압류될 것이고 은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되찾게 될 겁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은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자와 진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그날 밤. 이후 나의 시계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찾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법원 합의 벤치에 앉아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조만간 다시 봄의 부지와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은희의 손실을 보전해주게 될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더 이상 박은희라는 이름 석자를 비웃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희 씨, 법원 공기가 그렇게 좋아요? 벌써 30분째 거기서 광합성만 하고 있네. 익숙한 봉고차 소리와 함께 석주가 창문을 내리고 은희를 불렀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은희는 이제 그 낡은 작업복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주 씨, 이제 정말 끝났나 봐요. 서류에 찍힌 도장을 보니까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은희가 차에 올라타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주는 은희의 안전벨트를 대신 채워주며 특유의 능청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끝은 무슨, 이제 시작이지. 박은희 사장님, 오늘 우리 카페 자리 보러 가기로 한 거 잊으셨소? 봉고차는 경포대의 해안로를 달려 소나무가 늘어선 한적한 바닷가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정숙이 지은 화려하고 차가운 건축물과는 정반대로 강릉, 전통 한옥의 정취를 그대로 살린 소박한 한옥이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차에서 내려 그 한옥의 마당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부드러웠고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은 정숙이 뿌리던 값비싼 향수보다 수천 배는 더 향기로웠습니다. 여기에요? 내가 꿈꾸던 곳이 정말 여긴가요? 은희 씨가 그랬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전통차 한 잔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 여기가 딱이지 않소? 노을 맛집이라 손님들이 슬퍼하다가도 노을 보며 감탄할걸요. 석주의 유머러스한 설명에 은희는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평화로운 언덕 위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석주와 닮았지만 훨씬 차갑고 오만한 인상을 가진 석주의 남동생 한성민 68세이었습니다. 그는 은희를 무시한 채 석주에게 다가가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강릉에서 한옥이나 고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제법 큰 판을 벌이셨더구만. 이 여자가 형님이 사업 정보까지 털어서 도와줬다는 그 불쌍한 여자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주가 자신을 돕기 위해 집안의 기밀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동생의 입을 통해 나오자 은희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석주는 은희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성민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성민아, 여기까지 웬일이냐? 경포대 바닷바람이 내 고급 슈트에 벨까봐 걱정되는데 그만 가거라. 누나가 아시면 형님은 무사할 것 같아?
이 여자랑 작당해서 집안 명예 실추시킨 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이 일 접고 서울로 올라와. 성민이 은희에게 손가락질하며 폭언을 쏟아내려 할 때 은희는 석주의 등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성민 씨라고 하셨나요? 제 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석주 씨는 저를 도운 게 아니라 정의를 바로 잡은 거예요. 횡령과 사기로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게 집안 명예에 더 해로운 거 아닌가요? 은희의 당당한 반박에 성민은 당황한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형님 여자가 보통이 아니구만. 하지만 조심해. 강릉 바다는 보기보다 깊고 차가우니까. 성민은 위협적인 말을 남긴 채 차를 돌려 떠나갔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언덕 위에서 은희는 석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석주는 씁쓸한 표정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주 씨, 나 때문에 곤란해진 거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나 같은 여자 돕느라 당신 인생까지 꼬이게 한 것 같아서. 은희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 차자 석주는 천천히 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은희의 어깨를 잡고 나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은희 씨, 사실 나도 숨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동생들이랑 싸울 때 나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지쳐서 도망 온 게 이 강릉입니다. 석주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항상 웃기기만 하던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진지한 고백에 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 복수를 도우면서 사실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돈만 쫓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당신이 그 나쁜 놈들한테 당하는 거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석주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은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은희 씨, 당신이 이 카페를 열고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게 내 가장 큰 꿈이자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당신을 필요로 한 거니까. 석주의 진솔한 고백에 은희는 석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의 낡은 한옥마당에서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명자는 집에서 큰 솥에 팥을 삶으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왜 이렇게 안 와? 애군 쫓으려면 팥죽부터 먹여야 하는데. 강릉 귀신들이 우리 은희 앞길 막지 못하게 내가 다 잡아먹어 버릴 테다. 명자의 우렁찬 혼잣말이 경포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은희와 석주가 집에 돌아오자 명자는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쌀을 휙 뿌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옷 더러워졌잖아요. 석주가 투덜거렸지만 명자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야, 이제 나쁜 기운 다 나갔다. 저 성민이 놈이 와서 헛소리했다며? 걱정 마라. 그놈은 내 손바닥 아니다. 내가 애 키울 때부터 혼내준 짬밥이 몇 년인데. 명자의 든든한 조언에 은희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희는 그날 밤 새로 지을 카페의 도면을 그리며 밤을 지샜습니다. 카페 이름은 은희의 정원 마이너스 치유의 숲으로 정했습니다. 정숙이 지은 다시 봄이 탐욕의 상징이었다면 은희의 정원은 진실과 회복의 상징이 될 겁니다. 며칠 후 은희는 구속된 정숙으로부터 면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창살 너머로 마주한 정숙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한 한복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으로 은희를 향해 빌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진우가 다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옆에만 있었을 뿐이라고. 제발 합의 좀 해줘. 나 여기서 나가면 정말 새 사람 될게. 은희는 그런 정숙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동정도 남지 않은 완벽한 무채색의 상태. 정수가, 너는 끝까지 진우 탓만 하는구나. 우리 40년 우정을 마트 쿠폰보다 못하게 여긴 건 너야. 내 이름처럼 배신의 대가 이제부터 천천히 치러봐. 은희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 부르지 마. 너랑 나 이제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 은희는 교도소를 나오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과거의 유령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석주는 교도소 문 앞에서 전통차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사장님, 쓰레기 수거 확실하게 하고 오셨소? 여기 시원한 보리차 마시고 속 푸세요. 석주의 너스레에 은희는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석주 씨,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행복? 그거 별거 있나요? 지금처럼 웃으면서 차 나눠 마시고 나중에 우리 카페에서 손님들 유머로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행복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석주의 눈빛에는 은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강릉의 소나무가 겨울을 나며 더 푸르러지듯 자신의 인생도 이 시련을 겪으며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경포대 바다의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몰아쳤지만 은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이제 복수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성장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릉의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매섭게 뺨을 때리던 경포대의 해풍은 어느새 부드러운 봄 기운을 머금고 은희의 카페 앞마당을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손수 만든 전통 쑥인 절미를 쟁반에 담았습니다. 은희 사장님, 오늘 개업식인데 얼굴에 쌀가루가 이게 뭡니까? 내가 이래서 사장님 없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 어느새 다가온 석주가 손가락으로 은희의 볼에 묻은 가루를 쓱 닦아주었습니다. 석주는 이제 작업복 대신 은희가 선물한 깔끔한 한복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화려한 명함 대신 은희의 정원 수석. 정원사라는 명패를 선택한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석주 씨, 정말 후회 안 하세요? 그 큰 회사. 임원직 다 그만두고 여기서 한옥 정원이나 가꾸는 거 말이에요. 은희가 짐짓 진지하게 묻자 석주는 갓 쪄낸 인절미 하나를 입에 쏙 넣으며 웅얼거렸습니다. 후회는 무슨. 박은이라는 대박 카페를 내가 통째로 가졌는데. 동생들은 맨날 서류 보느라 머리 빠지지만 나는 은희 씨랑 유머 배틀하느라 배꼽이 빠지잖아요. 이게 훨씬 남는 장사지. 석주의 변함없는 유머에 은희는 활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화려한 개량 한복 차림의 명자가
동네 할머니 일행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은희야, 오늘 잔치라며? 우리가 경포대 앞바다 전복은 다 털어왔다. 오늘 다 먹어 치워야 해. 명자의 호령에 할머니들이 각자 들고 온 망사리를 마당에 풀어놓았습니다. 싱싱한 해산물들이 펄떡거리며 마당을 채웠고 카페는 금세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은희는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어머니랑 석주 씨 덕분이에요. 명자는 은희의 손등을 툭툭 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씨야,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온 거지. 우리 강릉 바다가 아무나 품어주는 줄 아냐? 너같이 독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바다가 길을 열어준 거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은희는 휴대폰으로 날아온 짧은 기사 한 줄을 확인했습니다. 전 대학 교수 최진우 및 공범 이정숙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확정. 은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영원히 갇혀 있기를 바랐고 그들의 몰락만을 꿈꾸며 밤을 지샜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차가운 담장 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그리고 이내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비참했던 박은희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 저 쓰레기들 기사는 그만 보고 여기 좀 봐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시작된다니까. 석주가 은희의 손을 이끌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 테라스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을 지는 경포대 바다는 마치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일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주머니에서 작고 소박한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석주가 직접 강릉 전통 은세공 장인에게 부탁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습니다. 박은희 씨, 내가 한옥 복원은 1등인데 사랑 고백은 빵점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심이에요. 석주는 은희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랑 평생 이 강릉에서 티격태격하면서 늙어가지 않을래요? 내가 당신 인생의 영원한 조력자가 되어줄게요. 아, 물론 일당은 뽀뽀로 대신하겠습니다. 석주의 썰렁하면서도 진심 어린 프로포즈의 은희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대신 뽀뽀 일당 밀리면 바로 해고해요. 알겠죠?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강릉의 노을을 배경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우리 석주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은희야, 밤에 고생 좀 하겠다. 명자의 직구 농담에 은희는 석주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은희는 카페 테라스로 나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을 누군가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 같은 날이 있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고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날 말이에요. 은희는 바다 너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강릉 소나무가 매서운 해풍을 맞아야 더 푸르러지듯 우리의 인생도 시련을 겪어야 비로소 진짜 빛을 내거든요. 은희는 석주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정원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려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정원을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박은희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꼭 행복해집시다. 은희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경포대 바다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석주는 은희의 어깨를 감싸며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은희 씨, 근데 우리 첫째 이름은 경포로 할까요? 석기로 할까요? 석주 씨, 정말 못 말려. 두 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카페 마당의 파티 소음과 섞여 강릉의 푸른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화려했던 다시 봄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은희의 정원이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박은희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그렇게 완벽한 사이드 엔딩과 함께 찬란한 막을 내렸습니다.